2020년 5월 8일 밤 10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축구장이 이제 개방이 되어 가지고 동호회 회원들하고 같이 축구 한 게임 차고 왔는데 몸이 많이 묵직해져 있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예. 재밌었습니다. 땀 한 번 쫙 빼고 더워 가지고 지금 제 공부방 바로 앞에 있는 테라스에 나와 있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저에게는 아주 사랑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정도 호사는 누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반일 종족주의 작년에 출간된 책 이후에 2탄이 아니라 반일 종족주의가 출간되고 난 뒤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책에 대한 한 반응들, 그리고 그 각각 챕터마다에 대해서 좀 더 그 역사적으로 약간 더 배경 지식을 더한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비가 한두 방울씩 내리고 있습니다. 좀 빨리 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나오고 말이죠.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고 일본에도 이 한국 사회에 걸맞는 주장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그 호사카 유지라고 하는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한국의 좌익 진영에서 좋아할 만한 말을 많이 내뱉어 줍니다. 그래서 한국 좌익 진영에서 불러가 초청해서 뭐 간담회, 세미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예를 들어 설민석이가 지금 시대에 맞게 그렇게 잘 하고 있듯이 자기 몸값을 올리고 있듯이 호사카 유지라는 사람도 괜찮은 상품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좌익 진영에서 좋아할 만한 일본 비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신용하라는 사람 있죠. 연세는 좀 많으신데 저는 그분이 좌익 진영보다 더 저질이라고 생각해요. 죄송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은 나이 있는 분에게 이런 거죠. 쇠말뚝을 박아놨다, 일본 놈들이 맥을 끊기 위해서. 저도 어릴 때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뭐 이런 거죠. 또 한국 한반도의 지도를 이렇게 호랑이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인식시킨다거나 우리는 원래 호랑이의 기상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빡빡 넘어갔습니다. 뭐 저희들은 뭐 다 그렇게 믿고 컸습니다. 그 다음에 송호근이라는 교수 있잖아요. 지금은 포스텍 쪽에서 뭐 또 교육도 하고 하던데 이 송호근이라고 하는 사람, 신용하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에 대한 일제에 대한 그 갖고 있던 지식 속에서 절대 못 벗어나게, 아니야 이 테두리 안에 있어 라고 하면서 테두리에 많은 부비 트랩을 설치해 놓고 넘어가지 마, 터져, 너희들은 이 지식 속에 있어야 돼. 이영훈이라든지 저런 친일파 같은 자들이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거 주장하면, 말하자면 이제 뉴라이트 같은 거 하면 듣지 마, 쟤들은 친일파야. 끝까지 한국인들의 지식의 어떤 변경을 넘어서지 못하게끔 부비 트랩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치인으로서는 좀 아쉽지만 홍준표 씨가 뭐 100% 만족스러운 정치인이 있겠습니까만은 다른 거는 괜찮은 듯한데 5.18에 대해서 굉장히 순진하게 접근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편린적인 지식에 의존해 가지고 너무 쉽게 속단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책을 읽어보고 정독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고 내놓았다고, 논평을 내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도리우미 유타카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있습니다. 일본 학자가 본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래도 이 정도의 책은 그래도 좀 점잖은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토론도 하고 점잖게 논쟁을 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 이외에는 제가 그 이후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나온 이후로 한국 사회에서 비친 현상들, 아주 그 격렬한 비판 또는 뭐 사무실에 찾아가는 그런 테러리스트 같은 자들부터 해서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하면서 이영훈 팀을 까버린다거나 이런 거를 제가 신문 자료를 다 모아봤어요. 모아봤는데 작년 여름
예, 그 아주 극렬했던 반일 선동 그 시즌에도 다 포함해서 이만큼 두껍습니다. 제가 다 모아놨습니다. 신문으로 이만큼 다 모아놨습니다. A3 파일에다가 따로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반응이라고 제목을 붙여가 모아놓을 정도로 그런 격렬한 반응들이 나왔고, 그 이외에는 이렇다 할 어떤 수준 높은 토론 장면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본 적이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 징용공 문제, 우리가 그렇게도 뭐 했던 뭐 식량 수탈론이냐 아니면 수출이냐, 또 독도 문제.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게부터 또는 주변 사람에게 그래 독도 왜 독도가 우리 거지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독도가 왜 우리 건지 흥분하지 말고 설명해봐 라고 했을 때 한국인 중에서 몇 명이 설명을 할까요? 예, 이런 겁니다. 독도가 우리 거라 하더라도 이론화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국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론만 갖고 있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도라는 건 늘 바뀌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사게 되면은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읽자라고 하는,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한 300페이지 가까이, 한 200몇 페이지 이 정도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걸 요렇게 얇게 요약을 잘 해놨습니다. 이게 비매품으로 끼워주니까요. 이 책, 반일 종족주의 투쟁이라는 이 책 꼭 사서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뭐 법조인이든 일반 주부든 뭐 역사학자든 경제학자든 상관없습니다. 아주 뛰어난 책입니다. 이용훈 교수님은 과거에 자기가 서울대에 들어가서 좌익 진영에서 헤맬 때 추천하는, 선배들이 추천하는 그 일본 도서를 다 읽고 난 뒤에 세상에 대해서 다 알았다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자기의 연배가 같은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의 저서를 접하고 난 뒤에 이제 문화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가 증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최근에 또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존중받지 못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인가요? 그런 책을 또 냈습니다.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이용훈 교수님이 그렇게도 칭송을 했는데 높이 평가를 한 분인데, 요번에 최근에 나온 책을 보고는 제가 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머릿말부터 트럼프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보면서, 야, 이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미국 사회가 얼마나 지금 언론에서부터 교육, 특히 대학 좌경화되어 가지고 가고 있는지 좀 순진하다, 좀 짚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홍지수 작가가 번역한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인가요? 그 제목이 제가 정확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책을 프란시스 후쿠야마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세계적인 석학 이름을 거론하면서 금방지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영훈 교수님이 이 세종대왕에 대해서, 세종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고, 또 우리나라의 지도, 특히 호남, 호서 뭐 이렇게 하는 호자, 호수라는 거, 그게 이제 중국에서의 지명에서 기인한, 그러니까 아주 뼈에 쩔어버린 4대에 따른 것이다 하는 그런 것도 말씀한 바 있고요. 뭐 아주 우리 한국 사회에는 주옥 같은 그런 학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용 교수님은 생긴 외모를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듬직하게 강골로 보이시는데, 최근에는 건강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그 소문이 들리던데, 부디 건강에 좀 신경 쓰셔가지고,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도 몸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자기가 가진 가치를 빛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용훈 교수님 같은 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건강하게 계시면서 많은 저서를 남기고, 또 후배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많이 학습을 깨우쳐 가지고 대한민국이 정말 미몽에서 좀 깨우쳐 나와서 미래로 나아가는, 이 책에 글쎄요, 제가 챕터별로 다음에 또 혹시 소개할 일 있으면 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용훈 교수님의 영상을 봐왔거나, 특히 이제 최근엔 또 이승만 학당이 있죠.
예전에는 이제 정규조 TV에도 있었고 그걸 계속 추적하면서 봐왔거나 또 작년에 출간된 반일 종족주의라는 이 책을 또 봤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최근에 나온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예,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그 극렬한 정말 전체가 발작적인 정상을 보이면서 친일파다라고 몰아가는, 하지만 책을 읽어보면 전혀 친일파스럽지 않고 진실,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운 불편함, 예, 그런 아주 고급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책의 요점을 한마디로 정의해 볼까요? 감히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잘 요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거짓말 범죄, 위정무고 사기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뭐 그건 정평이 나 있죠. 지역별로 한번 또 따져보세요. 보험 사기율, 보험 사기단 있잖아요. 보험 사기율, 사기치는 거 지역별로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저는 본 바가 있지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지금 바로 최근에 연세대학교 류석춘 교수님의 강의에 대해서 단어 하나 콕 집어내 가지고 여성 비하다, 또 무슨 친일파다, 이렇게 몰아가는 한국 사회의 정말 척박한 학문 풍토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발 우리 한국인들이 그러지 말고 멋지게 좀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 이 시절에 이 땅에 진보가 있다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한반도 호랑이 모양으로 생겨서 고구려 기상 산에 말뚝박아 나는 거죠. 일본 놈들이 하는 거. 이게 진보입니까? 그런 구라치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을 미몽 속에서 헤매고 있게 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구한말과 같은 지형 속에 있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포지셔닝 해야 되느냐, 정말 정치 리더를 믿고 따라야 되느냐. 고종 다음에 저는 문종이라고 생각해요. 문 알죠? 문재양. 고종 다음에 문재양입니다. 뭐 북조선은 그대로 있는 거고, 그건 김씨조선이고. 이 판국에 우리가 고종을 보는 듯한 그런 사람을 쳐다보면서 있을 수는 없죠. 그리고 시민적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예리한 시민의 역량 발휘하는 게 뭡니까? 바로 유권입니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건데 이번 총선 완전히 버려버렸죠. 예. 어떤 국민이든 그 수준에 맞는 정치를 가진다. 토크빌이 했는 말. 그걸 우리가 지금 계속 증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지 말고 엉뚱한 방향으로 레밍 때처럼 가고 있는 우리에게 스스로 제동을 걸고, 잠깐만, 근데 내가 예전에 선생님한테 배웠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게 맞나? 최근에도 보면은 SBS의 그 위성 채널 있잖아요. 그 MBC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가는 뒷 채널로 쫙 가면은 거기에 한 학자가 나와가지고 인구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리카르도하고 마르크스 두 사람의 발언을 두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보고 제가 기절 초풍인 줄 알았습니다.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야,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 누가 그런 걸 보고 그렇게 학습되겠어. 예, 그렇게 너무너무 안이하게 계속 넘어온 겁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서. 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저한테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우익 진영은 일만 열심히 했다. 정치에 무관심했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다. 예. 주사파, 김일성 추종하는 자들이 지금 집권 여당이 되었습니다. 거대 여당이 되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앉았습니다. 이 현실입니다. 야, 시골사부, 너 그러면 김일성 추종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다 가졌는데 바로 우리가 공사나 하지 않고 왜 그 사람들 왜 그러고 있는데, 누가 요즘 그런 식으로 킬링필드처럼 그렇게 합니까? 서서히 바꿔가지. 지금 보세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한다고 해도 누가 화들짝 놀랍니까? 그 화두를 꺼내는 순간 투표로서 바로 응징을 해야 되는데 응징했나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못 알아들어요. 토지 공유 개념 도입한다.
무슨 말이냐 저게.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코로나 중국 바이러스 퍼뜨려 가지고 돈 쫙 뿌려버리니까 투표권 쫙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SBS 그런 채널에서 마르크스를 가르쳐도 야 그거 누가 보겠어 설마. 아닙니다. 다 젖어 들어갑니다. 계속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계속 완고하게 밀려가는, 일방적으로 밀려가는 거기에다가 제동을 힘겹게 걸고 있는, 정말 정말 힘겹게 우리가 스케이트를 타면서 경사로 내려가면서 질질질질 끄면서 급 브레이크를 힘겹게 걸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이영훈 교수님 팀입니다.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힘을 실어줘야 되고, 힘을 실어주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승만 TV에 후원을 하고 또 영상을 보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책을 사는 겁니다. 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 부록으로 끼워주니까 득템하고요. 제가 자꾸 돈 써라, 책 사라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고 후원하는 것 뿐만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신무장 얼개를 튼튼하게 짜고 정치 모사꾼들이 헛소리하고 학자들이 헛소리하고 어린애들이 어디 가서 듣고 와서 천둥벌거숭이처럼 날뛸 때 아니야 라고 날카롭고 매섭게 지적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치 리더를 믿어서 될 일이 아니고 시민들이 강해져야 됩니다. 자, 제가 그리고 이 챕터별로 또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그와 관련된 거기에 반발했던 사람들의 사진도 좀 띄워놓고, 오늘은 더워서 제가 야외에서 했지만은 TV 모니터 앞에서도 한번 이 책을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을 간략하게 소개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